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석교회 전도부와 선교부를 담당하고 있는 서건재 목사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강의 들으시고 또 속속하셔서 쉬셨는데 많이 피곤하시죠, 그렇죠? 피곤하실 텐데 이 시간에 저는 한석교회 전도대의 어떤 거점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잠시 잠깐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왜 길지가 않냐면 이 강의를 마치고 나면 바로 또 화요전도 예배가 있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타이트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사역자님들께서 행축을 진행하고 전도대를 구성하고 이끄실 때에 사실은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행축 아카데미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사역자님들께서는 또 목사님들께서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그리고 또 전도대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한석교회 전도대들 한번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번 불을 좀 지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별도로 외부 사역팀들이 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청들을 시기에 맞게끔 해주시면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가서 불을 지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어제 또 10스텝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10스텝을 들으시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행축 10스텝을 다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교회마다 상황이 틀리고 성도님들의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사역자들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스텝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예를 들어서 태시자 작정이라든지 진군식이라든지 문화행축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고, 행축을 진행하다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좀 막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막히는 부분을 시원하게 뚫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물론 유지혜 전사님도 너무나도 잘하지만 저는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 연락처를 받으시면은 제가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잠시 나눌 것은요, 이 행축을 진행함에 있어서 역동적으로 이 행축이 진행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저는 전도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성교회 전도대를 잠시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물론 교회들마다 규모나 상황에 따라서 이 전도대를 구성하고 양육하는 방식들이 각자 다를 수가 있지만, 한석교회 전도대의 운영이나 구성을 한번 들으시면서 장점은 접목하고, 그리고 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석교회 전도대의 항목을 7가지 정도로 좀 나눠봤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할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 추후에 또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한석교회 전도대의 총 명칭은 행복전도대입니다. 전도대 회원들의 연령대를 보면요, 작게는 40대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과 기질을 가신 분들이 그렇게 전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대원들 모두가 이 초대교회 집사의 기준이 되었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전도대가 되겠습니까? 물론 앞서서 일하시는 우리 전도대원들, 팀장님들이나 부팀장님들, 리더급들은요, 정말 제가 봐도 너무나도 열심을 품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분들이 나오냐면요, 낮 시간대에 시간이 많아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화요 전도 나가면 너무 좋아, 부흥회 같아 라고 해서 이렇게 권유를 받고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많고 사람이 좋아서 모이신 분들이 행복전도대에 발을 담궈서 함께 예배하고 훈련받고 전도하다 보면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듣는 자에게도 이 복이 되지만, 저는
전하는 자에게도 반드시 복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전도대원들을 보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도 못해 쓰러지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본인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했다라는 간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대원들을 모집할 때에 이렇게 까다롭게 이렇게 모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이 나시는 분도 오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오셔도 되는데 절대로 합류시키면 안 되는 분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전도대원으로 합류시키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의 힘까지 빼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고, 요즘 시대에 뭐 나가서 전도한다고 뭐 되나요?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준다고 해서 사람들 좋아하지도 않아. 투덜투덜 되는 분들이 있어요. 현장 나가서 막 우리 전도대원들 열심히 막 전하는데 옆에서 전도는 안 하고 계속해서 투덜투덜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잘난 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는 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했어. 잘난 척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근데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 중에 꼭 전도에 열심인 분들이 계셔가지고 합류를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개인 전도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팀으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여우처럼 그렇게 팀 전체가 그분으로 인해서 전도가 망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팀이 와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이런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시는 분은 가급적이면 전도팀 안에 합류시키지 말고 개인 전도를 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목사님께서 교육자들을 이렇게 사역할 때에 웬만한 잘못은 다 용서해 주는데요, 용서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육자들 중에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해서 다른 교육자들의 열심까지 방해하는 사람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어느 누구나 전도대원으로 다 모집해도 되지만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합류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행복전도대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전도대는 크게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교구전도대, 특수전도대, 노방전도대, 축호전도대.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교구전도대는 매주 화요일 각 교구 거점으로 가서 그렇게 전도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회충을 앞두고는 지금 같은 시즌에는 화요일도 나가고 목요일도 나가고 금요일도 나가고 토요일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 3, 4회를 전도하는 교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구에는 2-3개의 거점이 있습니다. 거점이 있어서 그 거점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스전도대는 각자 자신의 재능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요, 네일아트 팀, 손마사지 팀, 그리고 이슬비 팀, 전화특공대, 이웃사랑, 미용, 병원전도 팀, 여러 가지 이렇게 재능에 따라서 전도를 할 수 있는 팀이 바로 특수전도대입니다. 그리고 노방전도팀은 교구전도대와는 별개로 교회 인근 거점과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여서 매주마다 전도를 나가는 노방전도팀이 있고요, 축호전도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고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가정에 방문해서 하는 전도 방식입니다. 이렇게 크게는 4개의 항목으로 팀들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 4개의 항목 안에 여러 팀들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요, 한성교회도 처음에는 70인 전도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노 목사님 늘 말하시는 70인 전도대 한 팀이었습니다. 한 팀이었는데 지금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다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도대가 한 팀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그 팀에 참여하지 못하면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팀들이 있는 경우에는 관심과 재능에 맞게 전도대에 참여해서 전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께 제안 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규모가 조금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단일팀으로 전도대를 구성해서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초반에 5명 미만일 때는 단일팀으로 나가도 괜찮습니다.
전도 대원들이 5명 미만일 때는 단일팀으로 구성해서 나가도 되는데요. 한 전도 대원들이 점점 모여서 한 10명 정도가 넘으면은 새로운 팀장을 세워서 한 팀을 더 만드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인원이 적을 때는 나 한 사람 빠지면 안 된다라는 사명감이 있는데요, 전도 대원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면은 에휴, 오늘은 나 한 사람 빠져도 되겠지라는 안일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팀을 나누다 보면요, 전도 거점도 한 곳에서만 하다가 점점 전도 거점이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팀 만들기도 힘든데 무슨 팀을 나누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생물의 발달과 성장을 위해서 세포 분열이 필요하듯이요, 전도대가 더욱 확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는 세포 분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우리 목사님들, 전도팀을 한 팀으로 구성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도대원들이 10명이 넘는다면 팀을 한번 나눠보는 것도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팀끼리도 전도를 마치고 나면 피드백을 하거든요. 서로 간에 막 오늘 우리는 설문지를 몇 장 받았다, 오늘 누굴 만났다, 이런 것들을 간증하다 보면요, 서로 간에 경쟁이 생겨서 그 팀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성교회는요, 너무나도 많은 전도팀들이 이렇게 확장되어서 구성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팀별 전도 거점 확보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노방 전도를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급격하게 사라진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한석교회는 도노 목사님이 부임하신 이래로 단 한 번도, 단 한 주도 노방 전도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요, 담임 청빙의 기회가 있어서 청빙위원회하고 인터뷰를 이렇게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청빙위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목회 기획서를 보니까 뭐 전도하고 선교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즘 시대에도 노방전도 나가서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의 성도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장로님이 콧방귀를 끼시면서 그건 한성교회니까 가능하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제가 코로나가 한참일 때 한성교회에 부임해서 그때는 방역 지침 때문에 2명, 3명이 한 조를 이뤄서 전도를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임해서 나도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제 개인 거점을 잡고 제가 개인적으로 전도를 나갔습니다. 양천 도서관이라는 곳에 개인 거점을 잡고 나갔는데요, 저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소심한 A형이라서 사실 그 전에 교회에서는 전도할 때마다 화장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지를 나누는데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사실 한성교회 오기 전까지는 전도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품고 내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또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나도 나가서 이렇게 코로나 상황인데도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거점을 잡고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요, 41명을 제가 전도해서 저같이 부족하고 소심한 사람이 그 해에 41명 개인 전도에서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가고 두드릴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비한 영혼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는요, 거점이라는 것이 저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거점과 꾸준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점을 잡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렇게 현장 거점 전도 나가면 당장 눈에 보이는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렇게 현장 전도를 계속 나가도 막 기껏 해야 오는 사람이 한두 명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현장 전도를 나가다 보면요, 저는 하나님의 때가 딱 됐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주시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노방전도를 안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도 거점에 나가보면 예전에는 각 교회들, 가까운 교회들에서 전도를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딱 코로나 이후에 전도를 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이 저는 노방전도의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중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한성교회는요, 각 교구마다 2개에서 3개의 그런 어떤 전도 거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도 거점은 근거리에 한 군데, 그리고 원거리에 한 군데, 이렇게 2군데 정도를 정해서 지금 저희가 거점 전도를 나가고 있는데요, 거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유동인구와 생활인구가 거기에 있는가, 전도지를 나누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둘째는 거점에서 교회를 걸어서 도보로 올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전도 현장에서 교통편이 한성교회로 올 수 있는 교통편이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거점을 잡아서 나갔는데요, 차가 교통편이 없어서 못 오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셋째는 파라솔과 테이블과 같은 전도 물품들을 세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이 3가지를 잘 선정하셔가지고 거점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성교회는 전도팀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서로 거점을 막 잡으려고 이렇게 언성을 높이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지역을 좀 더 달라, 더 많이 전도를 나가고 싶다. 왜냐하면 제가 화요 전도 예배를 처음 인도했을 때는요, 화요일 날 모이는 인원이 70명에서 한 80명 정도가 모였었거든요. 많이 모일 때는 한 100명 정도 모였는데, 오늘 조금 있다가 이제 화요 전도 예배를 드릴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200명에서 많게는 230명까지, 50명까지 모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한 거점에 너무 많은 분들이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거점을 이렇게 많이 달라고 요청하는 팀장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점을 확보하는데, 나가서 거점을 확보할 때 저항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점이 괜찮다고 해서 거점을 딱 잡아놨는데 주변 상가분들이 항의를 하거나 민원을 넣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거점을 잡을 때 주변에 있는 상가분들하고 이렇게 친근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어떻게 지금 좀 친근해지냐면요, 그 상가를 자주 우리 전도대원들이 이용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티슈 아시죠? 각티슈를 저희가 이렇게 상가에다가 다 이렇게 들이다 보면은 상가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러 왔다가 각티슈에 적힌 한성교회를 보기도 하고요. 또 이쑤시개 같은 경우,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 단골 손님이거든요, 제가. 근데 카운터에 이렇게 결제를 하려고 보니까 대리운전이나 이런 어떤 퀵 이런 것들이 막 명함으로 쭉 돼 있더라고요.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1588에 1588, 이게 제일 앞에 딱 있더라고요, 대리운전. 이게 있는데 제가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화번호를 잃어보지 않고 제 눈에 계속 노출이 되니까, 와, 이거 굉장히 효과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또 이쑤시개더라고요. 이쑤시개도 한성교회 로고를 넣어도 되고, 최근에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제가 식당을 갔는데 일회용 앞치마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최첨단 의료 장비를 보유한 선암병원, 딱 이렇게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앞치마를 매니까 제 맞은편에 있는 분들이 앞치마를 메고 있고 저도 앞치마를 메고 있으니까 밥 숟가락을 뜰 때마다 계속 최첨단 의료 장비를 보유한 선암병원, 이게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하면 선암병원에는 최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나중에 거점 잡고 상가 전도를 좀 할 때 이런 각티슈라든지 잘 사용하는 이쑤시개라든지 이런 통이라든지, 그리고 앞치마를 제작을 해서, 비용도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제작을 해서 이렇게 상가에다 주면은 굉장한 노출이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점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점을 최소한 각 교회마다 두세 개 정도를 거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요전도 예배가 있습니다. 화요전도 예배인데요, 행복전도대가 힘을 얻는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가 저는 화요전도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몇 명 모이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200명 이상의 성도님들이 모였는데요,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전도 나가기 전에 대부분의 교회,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들도요, 목사님이 자 집사님들 다 모여서 한번 기도하고 나갑시다 해서, 아니면 현장 가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만 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화요 전도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 이 마음가짐부터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 한번 하고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전도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어떤 열정과 기쁨이 회복되면요,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분들의 이 마음가짐 자체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또 화요전도 예배가 시작될 텐데요, 특별한 게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전체적인 행축의 진행 사항들을 리더격인 우리 행복전도대원들에게 설명하고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이 화요전도 예배 가운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지금 또 있고 거점 전도를 나갈 때 굉장한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전도 훈련 방식인데요, 한성교회는 크게 세 가지의 전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국제 전도 폭발 훈련 사역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이 전도 폭발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안 하시는 분들은 저는 꼭 교회가 이 전도 폭발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도대원들은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전도 폭발 훈련 1단계를 다 수료하셔가지고 복음 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왜 이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거점에서 노방전도를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뭐 전도지 나누고 물티슈 나누는 거는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냥 나누면 돼요. 그런데요, 그 상황 가운데 복음을 원하는, 복음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딱 해서 아이고 나도 예전에 뭐 교회를 나갔었는데 내가 지금 사업에 뭐 이래가지고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 한번 나가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요 골든타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도대원들이 예전에는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 기회가 딱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몰라서 못 전하는 게 아니라 훈련받지 못하니까 기회가 왔을 때 복음을 못 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은요, 복음 전문을 암기하고 실습하는 너무나도 체계적으로 잘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꼭 수료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교육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전도 폭발 훈련을 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료한 이후에 전도 폭발 훈련은 쓰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든요.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전도를 해드립니다 라는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드립니다는 뭐냐면 내가 내 주변에 지인들이 있는데 내가 복음은 못 전하겠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 내가 이 사람은 전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못 전하겠어. 근데 이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거나 어떻게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분들하고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대신 전해주고 영접 기도까지 시켜서 주일 예배까지 딱 올 수 있도록 하는 탁월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전도 폭발 훈련을 꼭 한번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텃밭 전도 훈련이 있습니다. 한성교회 두 번째 전도 훈련은 이 텃밭 전도 훈련인데요, 텃밭 전도라는 것은 두 명이 한 조가 돼서 텃밭, 그러니까 자신의 지정된 전도구역 내에 가정과 상가들을 방문해서 전도지와 주보, 전도용품들을 전달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2인 1조로 텃밭 전도대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5주간의 교육이 필요한데요, 5주간에 어떤 식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행축 아카데미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교회 전도가 참 중요하다, 행축해야 된다, 그리고 뭐 전도대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도전이 생기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성도님들에게 교회에 돌아가서 설명하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평신도들을 위한 이 평신도 아카데미를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목사님들이 여기서 목회 철학과 어떤 10스텝이나 행축이나 전도대에 대한 이런 감을 얻으셨다면 추후에 우리 평신도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간들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좀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2인 1조로 해서 텃밭 전도를 나가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관계 맺기를 하고 하는 방식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선교학교가 있습니다. 선교학교가 뭐냐면 저희는 봄행축이 끝나고 나면은 선교 시즌이 됩니다. 선교 시즌이 되는데 이번에도 도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한성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1200명 가량의 선교 대원들이 국내외로 선교를 갔거든요. 이제 행축 아카데미 우리 네트워크 교회가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저희 한성교회 선교팀은요 가서 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가서 3박 4일 동안 가서 전도하고 주일날 초청하는 데까지 해서 미니 행축 방식으로 해서 전도하고 초청하는 데까지 그렇게 하는데요. 나중에 추후에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신 교회들이 있다면 선교를 좀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선정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선정 이렇게 지원을 해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대원들이 그냥 선교를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선교학교를 수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4주간의 선교학교가 있는데요, 선교학교를 수료한 선교대원들에게는 해외는 10만 원, 국내는 5만 원 이렇게 선교비를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학교는 선교의 목적과 근래의 선교 동향, 성경적인 선교관, 선교적 제자도 이런 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선교 현장에 가서 필요한 실무적인 부분들도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성교회는 총 3가지의 이렇게 전도 선교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전도 방식 및 물품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게 참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1층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행축 물품과 이런 것들을 세팅해 놨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마치시고 가져가셔도 됩니다. 봉투에 담아서 가져가셔도 되니까요, 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 방식은 가장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설문지 전도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설문지 이렇게 하면은 누가 설문지 써주나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의외로 설문지를 많이 써주십니다. 물론 안 써주시는 분도 계시고 교구마다 좀 틀린 것도 있는데요, 요즘 가장 핫한 설문지를 봤는데 핫한 아이템이 뭐냐면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죠. 오늘 제가 1교구에 이 오뎅차를 끌고 나갑니다. 오뎅 부스를 끌고 나가서요, 이렇게 현장에서 오뎅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오뎅을 받으면은 오뎅을 들고 앉아서 이렇게 먹으면서 설문지를 작성을 해주신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집사님이 1층에 가서 보시면은 오뎅 부스가 있잖아요. 전기가 필요 없이 가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나중에 우리도 한번 오뎅 전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문의 주시면 저거 제작하는 것들을 제가 집사님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지 전도 방식이 왜 중요하냐면, 설문지는 크게 이렇게 막 질문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있지는 않은데 3가지의 질문이 딱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설문지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설문지를 받고 나면은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 없구나, 그리고 저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구나 없구나가 이 설문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로 저희가 분류해서 이렇게 A등급이나 B등급이신 분들에게는 바로 연락을 드려서 주일날 초청을 하고, C등급인 분들에게는 저희가 행축이나 행사가 있을 때에 문자로 초청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설문지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설문지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방문하시거나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들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입주 전도, 문거리 전도, 우편함 꽂기 전도, 가가오 전도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3번째는 네일 아트, 미용, 핸드 마사지, 어묵 전도, 이웃사랑 등등 여러 가지 전도 방식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효과적인 것은 뭐냐면, 현장 전도 나가서 손 마사지를 하잖아요.
손 마사지 전도가 있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교회에 이렇게 손 마사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 2주만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혈자리를 이렇게 알고. 근데 이 손 마사지 전도가 너무 탁월한 게 뭐냐면 앉아서 이 사람과 스킨십을 하면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삶을 물어보고 하다 보면은 이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를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손 마사지도 밑에 오늘 세팅되어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혹시 한번 받고 싶다 싶으시면은 1층 내려가셔서 오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는 전도대원들을 독려하는 방식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력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무조건 전도만 나가면 이렇게 동력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요. 달란트 마켓을 저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마켓. 에이, 애들도 아닌데 무슨 달란트를 좋아해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학생들보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달란트를 더 좋아합니다. 사실 달란트로 막 대단한 걸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종강예배 때 달란트 잔치를 여는데 대단한 것을 사는 것도 아닌데 자부심을 느끼세요. 휴지 큰 거 딱 들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 휴지 이건 그냥 휴지가 아니야.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해서 받은 상이야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수세미부터 시작해서 별거 아닌데 마트 가면은 뭐 몇천 원에 살 수 있는 건데도 우리 전도대원들이 이날만을 기다리고 이 달란트를 받기 위해서 현장 전도를 나가야 달란트를 주거든요. 주중에 전도를 계속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동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전도 팀장님들에게 이제 월 10만 원 정도의 지원비를 줍니다. 왜냐하면 전도 팀장님들이 전도 대원들을 밥도 한번 사줘야 될 수도 있고 뭐 커피를 한 잔 사줘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전도대 야유회라든지 교육자들이 또 우리 전도 대원들을 섬기는 날이라든지 전도 격려금이라든지 개인 전도 시상 등등 해서 교회가 끊임없이 이분들의 동력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요, 종강 후에는 선교에 동참해서 이 전도의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우리 목사님들께 전체 다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행축 아카데미가 끝난 이후에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 가셔서 전도대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리고 우리 전도대원들이 있긴 있는데 이분들이 잘 움직이지도 않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모른다거나 이러면 저희를 초청 한번 해주시면 저희 팀들이 가서 같이 현장 그 교회 전도대원들하고 콜라보를 이루어가지고 전수사역도 할 수 있으니까 추후에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